네, 복잡하고 어려운 게 당연한 뇌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 임창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자들의 질문에 교수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는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께 질문 받을게요. 제일 먼저 일어서서 손을 들어준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원래 앉은 키가 컸군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외국인학교 10학년 조성재입니다. 이제 AI가 이제 미래에 갈수록 더 발달할 텐데 AI의 의미는 인간과 더 비슷해지는 게 AI 미래인지 아니면 인간의 인생을 편리하게 만드는 게 AI의 의미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꼭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를 한다거나 인간과 비슷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 하고 있던 일들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은 가능하면 인간하고 비슷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들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사실 그런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원래 이제 그 단어 뜻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정의를 할 때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계들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너무 이렇게 인간과 뭔가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 도구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디 아이린 님이신데요. 가장 최적화된 컴퓨터인 우리 뇌를 가장 잘 쓰려면 어떤 습관 등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물어주셨어요. 네. 다들 사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강의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직 뇌 발달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뇌 발달이 이제 물론 언제 끝나느냐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20대 후반까지 발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뇌 발달 과정에서는 우리가 2살 때 이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던 그런 네트워크가 점점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가지치기 당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쓰는 것부터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수학만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만 하고 하다 보면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등한시하고 하다 보면 음악이나 미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뉴런과 그다음에 시냅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안 쓰니까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0살 넘어가지고 갑자기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싶어져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치기 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다양한 과목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이거는 수능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 왜 공부하지? 그런 생각 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학생 때 공부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까지도 다양한 분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뉴런과 시냅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인공지능에만 다양한 경험을 시킬 게 아니라 정말 우리부터라도 뇌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특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라는 게 진짜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줌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줌으로 참여 중이신 분 중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옥천중학교 1학년 최예나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만약에 인간의 뇌가 복제가 되면 그거를 하나의 인격으로 해서 보여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뇌를 예를 들어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기술은 불가능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기계 안에 있는 누군가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개체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복제하는 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난가, 나의 어떤 카피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의 뇌를 저기다가 업로드를 하면 제가 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뭔가 나의 이런 의식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카피본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요. 얘를 아주 천천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뇌가 연결된 상태에서 나의 뇌를 조금씩,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조금씩 이렇게 넘겨주다가 마지막에 이게 얘를 끊으면 그러면 나의 의식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그 넘기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뭐 자기의 카피본이다 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가 꼭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신 분께 마지막 질문 받을 텐데 제일 빨리 들어준 저 제일 뒤에 친구에게 기회를 줘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네, 제일 뒤에 있는 친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저 중학교 1학년 문정중학교 이재현입니다. 제 질문은 컴퓨터 인식 칩으로 뇌가 다른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으면은 다른 칩을 살아있는 동물에다가 넣어서 사람이 그걸 조종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거의 뭐 아바타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물에다가 이런 브레인칩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인간이 조종할 수 있을까? 뭐 그걸 질문한 거예요. 네. 네. 이게 실제로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있고요.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쥐라던가 아니면 새, 우리나라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실제로 했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여러분 찾아보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삽입을 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전기 자극 같은 걸 줘가지고, 전기 자극이나 빛 자극 같은 걸 줘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개, 왼쪽으로 날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거를 삽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찰용으로 쓰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뭐 바깥에서 자극을 해가지고 뭐 조종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우리 뇌에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 뇌를 열고 많은 영역에다가 아까 전극이라고 하는 그런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손톱 크기보다도 더 작거든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호 읽고 거기다가 자극 주고 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약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연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임창환 교수님, 끝으로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마 제가 이게 주제가 AI이다 보니까 약간 AI 관련돼 있는 그런 소재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풀어나갔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4가지 이유들 중에서 그 4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뉴럴링크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뉴럴링크 말고도 그 뉴럴링크의 경쟁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싱크론이라고 하는,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크론 칩을 이식을 하고, 사실 뉴럴링크는 칩을 이식한 다음에 그 체스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싱크론은 그걸 이식을 한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를 이걸 컨트롤하는 거를 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찾아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를 만드는 분야라고 했던 뇌공학 분야가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뉴럴링크 같은 그런 회사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런 뇌공학 분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좀 많이 키워서 이런 미국이나 그 유럽 쪽에 이제 맞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그런 멋진 뇌공학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